가정은 그거에 단순합니다. 2024년에 좋아진다. 그러니까 2023년이 바닥이고 2024년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2023년부터 간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고, 트레이딩에 좀 자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들어오면 좋긴 하지만은 지금은 좀 왜냐면은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업종별 영업이익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여기 이제 예상치라고 볼 수 있겠죠. 2023년은 2022년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긴 합니다. 아직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미 3분기 실적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총 26개 업종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붉은색 박스로 쳐놓은 그런 업종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일단 업종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여기 이제 순서 있죠. 순서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센서스가 별로 안 좋은 기업들 순으로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바로 전 페이지에 보면은 네. 하위 5개 업종이 네. 상위 5개 업종보다 하위로 주가 상승률이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 2배 정도 좋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맨 위에부터가 하위 업종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에 앞서서 봤던 통계가 2년 정도 이익 증가율이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1차는 좋지만은 2차부터는 반반이라고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3년 차는 꺾인다라는 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년치 영업이익 증가율을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이를테면 뭐 운송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익 증가율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좋지 못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2년간 사실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컨센서스가 하위라고 하더라도 좀 까다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결론이 가능한 거고, 반면에 올해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업체들, 그 중에서 2022년 주가 변동률도 사실 별로 안 좋았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뽑아보니까 반도체, 증권, 건강관리, 여기서 건강관리는 그냥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돼요.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의료기기 이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2년 1% 증가했네 라고 하는데, 사실 1% 증가한 거면은 헬스케어 쪽에서는 감소한 거나 다름없어요, 실적이.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률도 코스피 지수보다 안 좋죠. 마이너스 27.5%니까. 지금 아마 이 기준으로 했을 때 21% 정도 코스피가 빠진 걸로 나와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리고 내년 기대치도 별로 없고 1.5% 성장한다고 하니까 이거 사실 성장 기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섹터 중에서는 우리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사실 컨센서스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박스 쳐놓은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 좋았던 올해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뭐 화장품, 뭐 의류, 그 다음에 뭐 건설도 들어가 있긴 한데,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건 뭐 성장주다 보니까 사실 거의 다 뭐 안 좋았긴 했죠. 그런 부분들. 내년에 되게 좋아지네요. 내년은 일단 컨센서스가 좋은데 그동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컨센서스가 이미 반영돼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볼만하다. 이거와 관련돼 있는 섹터가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 소비주. 중국에서 지금 뭐 위드 코로나 실시하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주식들이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주가가 최근에 좀 선반영해서 오르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조정은 좀 받겠죠. 중간에 또 다른 노이즈가 생기면은. 하지만 실적으로 계속해서 한 4개 분기 정도는 좋아진 쪽을 찍혀줄 거기 때문에 실적 따라서 좀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23년에 거의 그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최악이죠, 최악. 최악. 근데 네. 저거를 이렇게 22년도 마이너스 11이고 23년도 마이너스 40인데 그래도 눈여겨봐야 되나요? 왜냐면은 안 좋으니까. 좋으니까. 기대치가 없으니까. 왜냐면은 반대로 본다면 2024년에 조금만 좋아져도 아마 2023년 하반기부터 달릴 거예요, 주가는. 그래서 아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년치를 봤을 때, 물론 상반기에 더 빠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1년치를 봤을 때는 이런 통계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처음보다 나중에 좀 웃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갑자기 또 엄청난 매크로 변수가 나타나서 2023년에 더 최악이다라고 하면 더 빠지겠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안 좋은 쪽이 사실 뭐 대공황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확률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혹시 2차 전지는 어디 들어가요? 2차 전지는 사실 이게 그 YJF는 업종 분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업종 자체가 없어요. 제가 새로 낸 책에는 제가 만들긴 했거든요. 2차 전지를 따로. 아마 2차 전지 여기에서 화학에 들어갈 거예요. 네, 화학 쪽에 들어갈 거예요. 화학이라든지 아니면은 IT 하드웨어도 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보통 이제 LG 화학이나 뭐 삼성 뭐 그런 쪽에서 다 화학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도 사실 정유화학이잖아요. 원래 음. 업종 분류는. 그래서 여기 좀 녹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약간 좀 희석돼 있다. 좀 애매하다. 그럼 좀 하나 여쭤볼게. 네. 그 달란트 소장님이 워낙 이쪽에서 역사가 깊으시잖아요. 얼굴은 동안이시지만 더 동안이신 분이 저한테 그러시면. 진짜 이 업력이 엄청나신데 이 반도체가 네. 2023년에 진짜 저렇게 기대가 없고 실적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안 좋고 이러면은 한번 노려볼 만하다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2024년이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그 과거에도 이런 좀 반도체가 경기를 순환한다고 하니까 이런 좀 흐름을 보였던 과거가 좀 기억이 나시나요? 명확하게 있죠. 아, 왜냐면은 있어요. 그 전에 가장 안 좋았던 건 2019년이에요. 2019년. 주가는 2018년부터 빠졌어요. 미중 무역 분쟁. 어. 약간 경기 침체도 살짝 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세계 반도체 성장률이 마이너스 10% 정도, 12% 정도 됐었거든요. 2019년 때. 근데 이제 주가는 2018년에 다 빠지고 2019년부터 반등을 했죠. 네. 그게 왜냐하면 2020년에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고 하니까. 그리고 또 언제냐면은 한 2014년부터 15년 그때도 안 좋았어요. 그때도 거의 제로 성장률, 마이너스 한 1% 정도 성장하기도 했고. 그때도 안 좋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정말 좋아진 시기가 이제 2017년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15년 말부터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에 앞서서 또 오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반도체는 원래 이제 워낙 시클리컬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시클리컬 성향이 심해요. 시스템 반도체는 그나마 주문 생산형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그런 변동폭이 좀 덜하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보다. 근데 메모리는 만들어 놓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요 공급 논리에 의해서 변동폭도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그때도 이미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은 그거예요. 단순합니다. 2024년에 좋아진다. 그러니까 2023년이 바닥이고 2024년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2023년부터 반등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고. 저렇게 마이너스 40% 이래도 괜찮아요? 막 SK 하이닉스 적자 거둔다고 그러고. 2019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보다 더 심하다 비슷하다라는 의견이 약간 분분한데 그건 뭐 나와봐야지 아는 건데 2019년에도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그때도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거죠? 삼성전자랑 아유 망하지 않죠. 왜냐면은 비상경영 선포하고 막 그러던데요. 그게 뭐냐면은 네. 좀 약간 과하게 말하면 쇼예요, 쇼.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실적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 실적 감소하고 하니까 반도체가 안 좋다고 하니까 당연히 졸라 매야죠. 약간 긴장감도 주고 직원들한테. 그냥 그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뭐 기업이 휘청하거나 그러려면 전혀 아닌 게 뭐냐면 삼성 같은 경우 현금 120조예요. 그리고 뭐 내년에 안 좋아진다고 해서 적자 나는 게 아니라 실적이 감소하는 거지. 오히려 이제 내년이 기회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이제 1등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2, 3위 업체와 격차를 또 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막 고객 예탁금 빠져나간다고 그러고. 그건 뭐 수급적인 관점이니까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들어와서. 뭐 사실 지금이 저점이나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다음에 긴 1년 정도 놓고 보는 사이클 상에서는 아마 뭐 상반기가 모아가기 좋은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분야는 좀 그렇다 쳐도 진짜 우리나라의 기둥은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반도체는 좀 눈길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 책에 나와 있는 마인드맵이거든요. 네.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사실 좀 안 보이시긴 할 텐데 좀 확대해서 보시던지 화질 좋게 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반도체 하면은 뭐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 이제 뭐 디자인 하우스도 있고 여기 이제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나눠 놓은 것 같긴 한데. 서플라이 체인으로. 그렇죠. 뭐 유통하는 업체도 있고 그다음 IP를 파는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후공정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오사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반도체 소재가 있고 옆에는 또 이제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하는 애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또 반도체 장비 이렇게 이제 나눠놨는데 뭐 삼성전자 하나만 보신 것도 좋지만은 여기 플러스 또 하나 이제 모멘텀이 가세가 되는 게 우리가 2019년도에 일본으로부터 이 반도체 수출 보복을 당했잖아요. 핵심 소재 세 가지, 뭐 불화수소 뭐 이런 거, 뭐 포토레지스트 이런 거.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국산화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동진 세미캠에서 만든 포토레지스트를 삼성전자가 진짜 쓴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 국산화했던 그런 품목이 나오면서 양산에 들어가냐 마냐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삼성전자도 좋지만은 소부장 쪽에서 그런 국산화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도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죠. 뭐 대표적으로 여기 뭐 동진 세미캠도 있고 그다음에 EUV용 또 포토 마스크라고 해서 그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가 이제 블랭크 마스크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뭐 SNS텍이라는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세화 공정이 점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각 쪽 우리나라에서 시각 쪽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도 좀 잘 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식강용 재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쿼츠들도 많이 쓰이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도 여기 분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 와. 근데 여기 있는 기업들이 좀 함정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부실주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장 기업 2,300개를 다 나눠놓다 보니까 우량주도 있지만은 부실주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아무나 사야겠네 그게 아니라 다 보셔야 돼요. 일단은 뭐 재무구조 괜찮은지는 다 보셔야 되는 거고 대신에 제가 이제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 너무 좋은 뭐 것 같아요. 공정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된다라는 아. 관점에서 삼성전자도 좋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부장 중에서 뭔가 국산화해서 막 이제 성과가 나올 만한 뭐 동진 세미캠이나 뭐 솔브레인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도 솔브레인. 좀 찾아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눈에 싹 들어오고 와 이렇게 많았나 저도 지금 보면서 놀랐는데 그 삼성전자 보통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꼽잖아요. 네네. 그거를 안 보고 이렇게 좀 다른 주식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간단하죠, 사실. 기대 수익률이 높이고 싶다. 아,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소부장을 봐야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리스크는 더 있겠죠, 당연히. 근데 난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뭐 한 1년에 주식으로 한 10% 한 그 정도만 벌면 돼.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잘 벌면 돼. 그러면은 이제 뭐 대형주를 보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최근에는 워낙 이제 시장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 코로나 때 신규로 진입하셨던 분들이 다 빠진 것 같고 지금 제가 보기엔 고인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중소형주 관심 많거든요. 네. 제가 이제 고인물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렇게 좀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섹터, 어떤 기업이 좀 중소형주 관점에서 괜찮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좀 찢어서 좀 분류를 해서 보시면은 아마 또 뭐 좋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아까 건강관리 섹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제약과 바이오도 되게 많아요. 원래 하나 더 있는데 제가 하나 다 안 가져왔고 뭐 바이오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요건 약간 다르긴 한데 뭐 의약품 인프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이오 중에서도 보시면은 뭐 세포 치료제, 유전자가 유전자 치료제, 그다음에 뭐 바이오 베터, 바이오 마커, 머리 진짜 터진 줄 알았어요. 이런 거 분류할 때 다 보면서 이제 분류를 했는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이오 좋다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은 바이오 사면 되겠네 해서 딱 봤더니 종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보면은 사실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바이오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뭐 CDMO 사업자라고 또 있어요. 보면은 뭐 CMO라고 하죠. CDMO 같은 경우에는 CMO 거기에서 약간 임상 시험까지 추가한 대행까지 추가한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년에 또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도 뭔가 눈여겨 봐야 되긴 하지만 그건 개별주 이슈가 강하거든요.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통과가 됐다. 뭐 안 됐다. 기술 수출을 했다. 그런 관점에서 좀 개별주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게 맞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좀 3세대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분류되는 게 세포치료제,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가위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쪽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기업들 좀 잘 지켜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바이오 뭐 신약 개발 이쪽은 너무나 좀 약간 로또다. 난 잘 모르겠다. 너무 리스키하고 안 되면 뭐 그냥 한가로 가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바이오 쪽에서 그나마 좀 숫자가 찍히는 실적이 찍히는 그런 업체들 본다면은 아무래도 요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그다음에 CDMO 사업자라든지 이쪽이 좀 좋을 것 같은데 2023년에 이제 특허 만료되는 바이오 신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4공장 이제 올해 10월부터 부분 가동을 했는데 이제 거의 뭐 내년 상반기에는 풀 가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왜냐하면 이미 수주를 다 받아놨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매출은 그냥 계단식으로 는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바이오 시밀러 특허 만료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산하는 부분이 있으니 뭐 같이 보면 좋겠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긴 하죠. 바이오 시밀러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섹터별로 좀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막 부각 받고 있잖아요. 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제가 해당되는 그런 섹터를 가지고 왔는데 레저 쪽, 뭐 여행이라든지 그다음에 항공, 저가 항공 최근에 주가 좋죠. 잘 나가 있는 부분도 있고 호텔 존도 좀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카지노가 거의 뭐 신고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카지노 다 똑같아 보시면 안 됩니다. 강원랜드는 내국인 카지노죠. 여긴 다르죠.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좋아지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 GK, 롯데관광개발처럼 외국인 카지노. 그러니까 외국인 카지노는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일본 관광객, 그다음에 중국 관광객 두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은 트였어요. 일본은 이제 11월부터 무비자 있고 허용이 되죠. 그래서 일본 조금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가 더 남았는데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 지금 리오프닝 막 하고 있죠. 여기에서 오면은 실적이 더 찍히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 이제 그 부분이 반영돼서 주가가 좋긴 하지만은 분명히 또 노이즈 중간에 발생하면서 또 하락하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좀 봐서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한다면 접근해볼 그럴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나눠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미디어 쪽도 지금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뭐 드라마 제작사 이렇게 나와 있고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게 사실 드라마 제작 비즈니스가 어떻게 보면 장비 비즈니스랑 좀 비슷해요. 만들어서 납품하면은 뭔가 지속적으로 수익이 꽂히는 게 없거든요. 애초에 그냥 OTT랑 계약을 하고 거기에 얼마에 판다라고 공시가 나오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시복이라든지 뭐 PPL이라든지 부가 수입이 있지만은 크진 않아요, 그게.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드라마 제작사 중에서도 이 핵심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뭔지. 그리고 이제 웹툰이 최근에 주가 엄청 좋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IP를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IP를 가지고 있고 그 IP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고 그게 이제 OTT로 와서 대박이 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컨텐츠 쪽에서는 이 IP를 얼마나 좋은 IP를 가지고 있느냐. 네.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웹툰 쪽은 테마가 탄 게 있지만은 산업 관점에서는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IP 같은 경우에 웹소설과 웹툰.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좀 볼. 대신에 여기 뭐 소위 말하는 좀 부실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뭐 제가 이거 사라 이런 말 전혀 아닙니다. 그냥 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엔터도 상당히 좋죠. 엔터도 뭐 최근에 좋긴 한데 제가 아마 올해 한 5월부터 나와서 엔터 얘기하셨죠. 엔터는 계속 얘기했어요. 맞아요. 계속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아이디어 플러스 최근에 중국 리오프닝이 열리니까 더 좋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당분간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제 투자 성향상 지금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올라서. 이제는, 예, 이미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즐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좀 트레이딩에 좀 자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들어오면 좋긴 하지만은 지금은 좀 왜냐면은 이게 시장이 최근에도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른 섹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매크로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시장이 다시 달린다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빠져서 딴 데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 주신 게 반도체 그리고 뭐 바이오 제약 그리고 레저 미디어 이런 거가 지난번에도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게 여전히 좀 좋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반도체가 이제 그때는 뭐 약간 내년을 봤을 때 좋게 보는 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달란 투자님은 투자를 하실 때 그 개별 종목으로 거의 하실 것 같긴 하는데 섹터로도 투자를 하시나요? 섹터로도 투자를 하죠. 이를테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삼성전자를 하나 사는 그런 것보다도 아예 그냥 ETF가 있잖아요.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거 사는 게 사실 뭐 더 편하니까 뭐 TSMC도 투자할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펜민스 업체들도 투자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죠, 사실. 그럼 레저 미디어 이런 쪽도 섹터로 이렇게 투자하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아마 ETF가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중국 소비주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것 말고도 화장품도 있고 또 몇 개가 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이를테면 저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뭐 다른 섹터들보다는 그렇게 좋게는 안 보거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갈 수 있지만은 그 화장품 브랜드 자체가 예전에 2014년, 2015년 그때랑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우리나라 브랜드가 좀 많이 중국에서 낮아졌기 때문에 뭐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장에서 뭔가 가시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이제는 좋게 볼 수 있지만은 아직은 좀 그런 부분에 퀘스천 마크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투자한다라기보다도 좀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네. 일단 여기 뭐 자전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애매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좀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명확하게 이제 그 섹터가 딱 들어가 있지만은 뭐 약간 좀 작은 업종들 특히나 이 레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짜잘짜잘한 그런 업체들이 많이 끼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섹터로 투자하기 좀 애매할 수도 있다. 좀 섹터별로 세부 섹터별로 좀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